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민수입니다. 자, 이제 방정식 단원까지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커리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함수랑 여러 가지 방정식만 남겨두고 2차 방정식에 들어온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좀 이렇게 킬러가 등장하는,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원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방정식부터는 난이도가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확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중3 때부터 했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뭔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너네들이 좀 만만하게 보다가 문제에서 꽤 확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중학교 때와는 좀 차별적인 어떤 방정식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나 함수를 대하는 태도 정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아, 이런 개념을 이렇게까지 활용하는구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개념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서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를 좀 많이 학습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죠? 다 알아요. 이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렇게 꼴부터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기본적인 꼴은요, 우리가 일단 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는 0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식이 0이 되기 위한 보통 이제 x로만 이루어진 문자가 나타나고 x에 관한 2차 식이 등장했을 때요, 우리는 이제 는 0을 붙여주면 아,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얘를 풀면 당연히 뭐가 나오니? 어떤 특정 x 값이 나와요. 당연히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나오겠죠. 우린 그놈을 뭐라 부르냐면 근 또는 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이나 해를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낸 결과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비유 자체를 여기를 어디다 자주 비유하냐면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자물쇠에 비유합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길 가다가 자물쇠를 보면 좀 졸라 이제 풀고 싶잖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얘를 풀어서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는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까? 내가 열쇠에다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물쇠를 보면은 열쇠를 얻어내는 건 당연한 건데, 반대로 문제에서 열쇠가 주어진 경우에 자물쇠의 역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을 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어떤 fx 는 0이라고 써놓은 이 방정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x값을 내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이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근데 열쇠고 자물쇠야. 근데 내가 열쇠는 뭐라 했죠? 근이니까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하자. 한마디로 자물쇠에 넣어서 돌리자 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 식을 적어보면 f 알파는 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망각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사실인데 실제로 우리가 근이라는 개념을 방정식에 넣어서 나온 요 f 알파는 0이라는 요 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항등식.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건 의미가 없어졌고 관찰하는 식으로서만 의미가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항등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관계식은 이제 해석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계식이 등장했을 때는 연립을 통해서 얘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변형이나 여러 가지 항등식에 대해서는 연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상에서의 어떤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방정식은 결국 근을 얻어내기 위한 작용인데, 근을 얻어냈을 때 역으로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니까 해석을 우리가 항등식 개념까지 넓혀서 해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론은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은 일단은 우리가 이 방정식 단원 이전에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인수분해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식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쓴다고 배웠습니까? 근의 공식을 쓴다고 배웠죠. 언제? 중학교 때. 맞죠? 자,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을 실제로 제가 한번 적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실제로 이 x값이 플러스로 이루어진 식과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식이 동시에 적혀있는 이 두 근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근데 전 이런 말을 할게요. 실제로 방정식이 이렇게 무조건 풀리면 이런 모양의 근을 갖는데
다행히 이런 모양이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우리가 나중에 켤레근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켤레근의 모양이면 다행인데 실제로 켤레근이 아닌 모양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친숙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근을 1이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을 물어봤어. 그럼 넌 절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근데 근을 1 플러스 루트 3이라 했어? 그럼 너는 분명히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켤레근 지식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1이라고 근을 잡았을 때 나머지 한 건 추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로 해결을 하고 실제로 식 자체를 이렇게 인수 단위로 엮어서 생각했을 때 요 인수가 0이 되고 요 인수가 0이 되는 각각의 값을 우리가 근으로서 적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태가 이미 유리수의 형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 루트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근의 모양은 결국 일반적으로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수 플러스 허수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뭐라 불러요? 위에 있는 거를 실근이라 부르고요. 밑에 있는 걸 나중에 이제 허근이라고 배워서 부르잖아요. 판별식에 의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얘기더라도 결국 근의 모양새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무리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유리수로서만 존재하는 근이 등장했을 때는 인수분해의 결과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결국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근을 구하는 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근을 이용한 식을 추론하는 식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역과정을 한번 떠올려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수분해에서 한 근이 노출되면은 인수분해한 결과로서 찾아낸 근은 한 근이 노출된다는들 나머지 한 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합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우리가 켤레근이 노출됐을 때는 무조건 식 자체를 역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근이 실근이 나왔어. 실근이 나왔어.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형태가 나왔다 칩시다. A 플러스 루트 B 뭐 이런 형태가 나왔다 쳤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나머지 한 근을 일단 기본적으로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A 플러스 루트 B와 A 마이너스 루트 B가 서로 무슨 근이다 보니까 얘 자체가 켤레근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근을 얻어낸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 근의 공식을 썼던 어떤 그 베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역으로 추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결국 이 근이라는 것도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방정식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을 풀어서 나와서 어쨌든 구한 게 근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근을 잘 분석하다 보면 한마디로 열쇠의 모양을 분석하면 열쇠 구멍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방정식의 모양이 튀어나온다는 건데, 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요 자체를 내가 관계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x와 어떤 특정 숫자들의 관계식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얘를 진짜로 2차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얘를 넘깁니다. 자, 그러면은 x-a는 루트 b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요 놈을 뭐 할 거야? 난 제곱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자 플러스 a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b라고 써준 다음에 는 0 써주면은 이 방정식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얘를 갖고 근의 공식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역으로 근의 공식을 쓰면 자 2분의 쓸 필요가 없죠. 짝수계수가 이미 나왔으니까 자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a 제곱이죠. 마이너스 ac다 라고 쓰면은 ac가 뭡니까?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b라고 써주시고 a 제곱 날라가면 방금 우리가 구한 켤레근, 아니 구했다기보단 미리 정했던 켤레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물이 나와요. 맞죠? 자, 그 말은 즉슨 결국 내가 얘를 풀어서 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는 역으로 얘를 관계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분석해서 얘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해서? 이항에서 제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맞죠? 자, 우리 이런 거를 무슨 근이라고 하냐, 무슨 계수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실근을 갖는 방식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실계수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실계수 방정식. 자, 이게 너네들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쉬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방정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근을 알고만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제곱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넘겨서 제곱을 함으로써 어떤 방정식 형태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나온 방정식 이름이 뭐다? 실계수 방정
내가 지금 이걸 실계수로 했니? 미쳤나봐. 유리수계수예요. 말 잘못했어요. 당연히 실수고요. 유리수계수입니다. 유리수계수. 유리수계수 방정식.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유리수계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유리수계수 방정식. 그럼 쌤, 유리수계수가 있다는 거는 반대말로 어떻게 보면 무리수계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분명히 이 방정식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기 A라는 유리수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무리수 꼴만 나타낸 다음에 여기 한쪽에다 루트 B라는 무리수 꼴만 나타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무리수를 제거해줬어요. 루트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뭐가 탄생한 거야? 유리수 개수에 대한 방정식이 탄생한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만약에 무리수 개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뭐라고요? 무리수 개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리수를 살려야죠. 그럼 무리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A를 넘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뭘 넘기면 됩니까? 루트 B를 넘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루트 B는 A만 남겨두고 얘를 양변을 오히려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BX 그리고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써주시고 는영 써주시면 양변을 제곱한 거예요. 이런 방정식이 등장하고 요놈의 근 또한 당연히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A-루트 B가 켤레근이 아닙니다. 실제로 얘의 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놈의 근은 일단 짝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B죠. 그리고 뿔마 루트 자 B 프라임 제곱 B죠. 마이너스 AC니까 B 플러스 A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날라는 가는데 나온 결과물이 뭐냐? 켤레근은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는 켤레근은 맞지만 이 마이너스의 대상이 누구한테가 있다? A에 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루트 A제곱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가 A라고 나올 거고 결국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각각의 켤레의 이미지로서 갖는 방정식이 요 무리수계수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계수의 형태가 유리수냐 무리수냐를 잘 파악을 하고 내가 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섣불리 켤레근은 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왜? 무리수계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켤레근이 제가 아니라 A-루트 B가 아니라 루트 B 뿔마 A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차이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라서 결국 실근이 등장해서 유리수계수 방정식과 무리수계수 방정식이 두 가지가 있겠네. 그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계수의 형태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걸 넘겨서 적절히 계산해야 될지를 생각해보자 라는 걸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잠깐만 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근을 갖고 식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실근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가 더 뭐가 있겠어? 실근 말고는 뭐 허근이죠. 그래서 허근이 노출됐을 때 어떤 방정식도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근은 이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형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맞죠?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놈 또한 결국 이놈이 뭐라면 방정식의 일부분, 즉 근으로서 나타내어진 어떤 관계식이라면 넘겨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 방향이겠네. 왜? 방금 내가 유무리 관계식을 갖고 유무리 계수를 갖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줬다 보니까 허근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럼 봐봐. 한 근이 혈내근이 A 플러스 B가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도 A를 넘기는 방식이 있고 BI를 넘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A를 넘겼어. 자, 그럼 여기서 X-A는 BI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고 이 양변을 제곱한 결과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X-BI가 있을 거고 는 A라고 적었을 때 양변을 제곱한 결과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얘를 제곱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X제곱 마이너스 2AX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A제곱에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거든. 넘어오면 당연히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는 0이라고 처리해주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복소수 파트에서도 배웠듯이 이게 두 켤레근의 합이고 2A니까요. 실수 부분 2배. 그리고 두 켤레근의 곱이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요. 요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소수를 근으로 가질 때 켤레근이 A-BI로 나오는 요 형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거 이미 알잖아요. 맞죠? 자, 근데 우리 이놈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제가 아까 실수했던 실계수 방정식이다 불러요. 왜냐면은 A라는 값과 B라는 값 모두 무슨 값이니까? 실수값이니까. 맞지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런 근을 얻었다. 아니 이런 근을 얻었는데 BI를 넘겨서 요 관계식을 해석하겠다. 그럼 일단 해보면 되지. 실제로 얘 양변을 제곱하면요. X제곱
맞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bix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에 a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제곱 써주시면 되고 는영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무슨 개수예요? 허계수 방정식이에요. 왜?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허계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결국 얘도 방정식이지만 뭐가 나와야만 해요? 0이 나와야만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실제로 모든 복소수는 무슨 꼴과 무슨 꼴로 나눌 수 있어? 실수 부분의 꼴과 허수 부분의 꼴을 나눠서 i를 붙여준 다음에 는 0을 써줬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x제곱에 남는 게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게 실수 부분이 나올 것이고 남는 건 마이너스 2bix 이렇게 허수 부분이 나오는데 당연히 얘가 0이 나오게끔 만들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뭐 물론 모양에 따라서 어떤 조건 얘가 실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얘가 달라지는 값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모든 허계수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뤄야 되냐 실근 허근을 따지라고 했을 때 판별식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판단하는 거야? 부호를 판단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허수는 특징이 뭐예요? 당연히 부호 판단이 안 된다는 게 기본 특징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에서 실근을 가져라 뭐 허근을 가지라 한다 해서 판별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0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겠다 라고 여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 하나가 노출됐을 때 그것이 물론 실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근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허근이 등장하면 실계수 방정식과 허계수 방정식, 그리고 실근이 등장하면 유리수 계수 방정식과 무리수 계수 방정식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수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넘겨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모든 방법을 알아두되 어떤 걸 넘겨서 해석을 하는 건지 잘 외워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주의해서 보면은 인수분해를 바라보는 인수분해가 아니죠. 근의 공식이 이제 뭐 단순히 근거하는 용도가 아니라 근의 모양에 맞춰서 우리가 역으로 방정식을 추론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보니까 식을 바라보는 식견이 어떻게 보면 넓어지셨겠죠? 자, 이런 부분 좀 잘 주의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이제 근을 구하는 건 재미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뭐로 가는 거냐면 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 2차 방정식의 단순 활용 문제를 풀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다루는 판별식이라든가 혹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뭐 식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외에도 물론 이제 뭐 방정식 단원에서 다루는 것들 뭐 절대값도 있고요, 가우스도 있고요, 또 1차 방정식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식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하나하나 이것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일단 판별식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하면 당연히 이제 x라는 우리가 근을 구한다 쳤을 때 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잖아요. 자, 근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필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 놈이. 근데 이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왜 중요한 거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루트라는 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기본적인 실수 체계로서만 다뤄왔는데 지난 시간 복소수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루트를 이용한 어떤 수의 체계가 등장했어요? 허수의 어떤 수의 체계가 등장을 했어요. 루트 안에가 음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허수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숫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제로 세 가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첫 번째, 실제로 요 놈이 양수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0이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됐을 때 얘가 양수면 전체는 실수, 얘가 실수면 전체는 실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무슨 실근? 두실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0이 됐을 때는 무슨 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뿔마의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중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음수가 됐을 때는 얘 자체가 허수라서 전체도 허근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판별식도 제가 판별식을 그 단순한 판별식 안에서만 가져가자가 아니라 요 근을 판단한다는 것도요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유형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려나? 왜 보통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뭐 이런 말들. 이런 유형을 보면요. 뭐 이미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하겠죠. D의 D가 0이다. 뭐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특정 2차식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되게끔 해라 라는 어떤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놈이 이제 판별식의 어떤 심화 버전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인수분해에 성공했다는 건요, 인수분해에 성공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그 방정식에 대해서 뭐를 파악했다는 것과 똑같냐면 근을 파악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근 1, 근 2라고 적을게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었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네모고 얘가 세모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네모, 세모를 갖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에 관련된 인수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맞죠? 그럼 이제 봐봐요. 근을 구했다는 거는 얘가 어쨌든 지금 내가 1차식의 형태로서 두 1차식의 형태로서 인수분해를 성공시켰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에 y라는 문자가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가 모든 근은 이렇게 생긴 걸 아니까 얘가 1차식의 모양이 나오려면 적어도 이 루트는 벗어나야 되지 않냐 요 말이에요. 그럼 루트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형태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면 돼요. 제곱수. 무슨 수요? 제곱수요. 적어도 얘가 정수계수일지 아닐지는 알 바 아닌데 중요한 건 얘가 1차식의 형태로서 나타내어지려면 이 루트라는 모양 자체가 없어져야 되잖아. 물론 뭐 선행의 지식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루트가 뭐 나중 가면 2분의 1승이라 외우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차는 아닌 게 분명하니 얘조차도 1차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려면 적어도 루트는 없애줘야겠다. 다시 말해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이 무슨 수여야 된다? 제곱수여야 된다. 근데 이놈이 제곱수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아요. 문자 단위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수겠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식이야? 제곱식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중근을 갖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말을 봤을 때 그 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해석도 확대 해석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볍게 그냥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억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지 말고 판별식이란 게 결국 어디까지 확장돼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폭넓은 이제 시야로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판별식 자체가 어쨌든 여기까지 활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내용인데요. 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요,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뭘 보고 달려드냐면 그냥 어떤 x값이 알파나 베타다 라고 주어지잖아요. 그냥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닥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 마이너스 a분의 b고 닥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고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좋은 정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결국 알파와 베타라고 근을 노출했다는 건요, 얘조차도 근을 안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미지수, 알파와 베타라는 미지수의 값 형태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근을 줬다는 건 방정식을 풀 유일한 키, 열쇠를 준 거나 다름없고, 열쇠는 실제로 식에다가 대입하라고 있는 거니까 얘를 대입한 결과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사실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난 얘 또한 사실상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이 이렇게 나타내지고 곱이 이렇게 나타내지고 근을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지식으로서 있는 거냐면 너가 갖고 있는 항등식 아이템이다, 요겁니다. 자, 항등식은 우리가 언제 쓴다고요? 관계식으로서 해석을 할 때 쓰고요. 이 관계식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용도긴 용도지만 실제로 연립을 한다거나 대입 자체 혹은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때 많은 용도로서 우리가 쓰이다 보니까 수많은 항등식을 알고 있다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합과 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두 근을 대입한 결과로서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어떤 합과
곱의 형태를 노출했다는 거고, 이 합과 곱을 갖고 우리가 유일하게 많이 쓸 수 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 잘 파헤쳐 보시면 합곱이라는 글씨가 익숙하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이나 그 변형 문제 또한 무슨 식이에요? 당연히 항등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자체가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 항등식을 다양하게 우리가 엮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제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랄까?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어 라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그 용도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왜 줬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개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할 거고, 자, 일단 칠판 지우고 우리 다음 영상이죠. 다음 여기서는 잠깐 1차로서 끊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근 작성과 기본 문제 풀이로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